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불교 비전을 담아내는 어떤 아카데믹한 담론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교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생명불교, 생존불교 등을 이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밖으로는 이제 이웃종교, 우리 특히 기독교나 뭐 천주교, 부교, 유교 등등 해가지고 이웃종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종교 평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교 국가들 간의 어떤 전지구적인 연대를 통해서 불교 국가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요. 이건 이제 참여불교, 한국 참여불교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이 참여불교라는 용어가 들어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참여불교가 담아내는 내용과 오늘날 참여불교가 담아내는 내용은 어떻게 그 결을 해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한국의 참여불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개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불교 관련해서 우리 아주 전문가이시죠 박경수 선생님 모시고 한국의 참여불교 회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 박경수 교수님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태국의 술락시와라서 박사님께서 참여불교의 어떤 내용으로 제시한 게 소문자 비의 불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 없는 게 오늘은 이 소문자 비의 불교 정신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얘기도 대문자 비의 불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문자 비의 불교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 참여불교 회고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세미나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형식을 다니고 그냥 오늘 여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스퀘어 미팅이 된 것 같다 했지만은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라운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흉음을 없이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고경 소장님께서는 우주적으로 바쁘신 분 같아요. 그 바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요즘 정말로 우리 불교의 그런 속담이 있죠. 벼룩 3마리는 몰고 가지만 스님 셋은 못 모르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불교 시민사회단체 하면서 해보니까요 더더욱 그런 절감합니다. 정말로 개성 강한 사람들이 불교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행사를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하면은 몇천 명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제 참여불교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 불교에 참여불교가 따로 있고 또 비참여불교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교라는 말도 어쩔 수 없이 불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진리 그 자체의 세계에서는 모든 문자, 명사 이런 게 다 허접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참여불교라는 말은 흔히 인게이지드 부디즘, 이 스타르트가 있었던 물리학자 안가주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어떤 던져진 존재인데 던져진 존재로서 뭔가 기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가주마의 실존주의 철학적인 개념들이 거기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게이지드 계약되어 있는 서로 참여한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불교를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23년에 신라탄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국가 쪽에서 불교 국가들이 많은데 서구 열강들, 패권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이런 와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런 특히 이제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참여 불교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참여 불교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마련되었다. 그 얘기까지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왜 참여 불교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들은 일단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국 내에 여러 가지 민주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특히 불교인들이 그런 어떤 불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성찰과 자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21세기 지구상의 불교의 대세는 참여불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1912년에 정부 수립이 됐던가요? 이 무렵에 중국에서는 중국 근대불교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태허선사께서 특히 인간불교를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불교, 불교가 옛날에는 무슨 국가불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식불교라든가 있었겠죠. 근데 인간불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불교 교리혁명, 또 불교 제도혁명, 또 불교 재산혁명, 이제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태허선사 이후로 중국에 과연 그렇게 불교가 혁명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고 내걸었지만은 얼마만큼 그게 현실화되느냐,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참여불교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국에서의 인간불교, 또 대만에서는 인간불교란 말도 쓰지만은 주로 인생불교란 말을 씁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만에서 이제 국제적인 인계인들 우리 세미나가 있었고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인생불교, 인간불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불교란 말도 크게 보면은 인간불교, 인생불교란 말을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금년 4월인가요? 네. 붓다의 생활수업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불교라는 것이 어떤 유물로서의 불교, 박제화된 불교가 아니라 불교가 불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삶 속에서 화화를 발랄하게 여기서 이제 불교가 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불교의 사회화 그리고 불교의 생활화 이렇게 돼야 그게 참 불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너무 그동안에 관념에 함몰되어 있었고 또 우리 실제로 이웃 종교에 비해서 우리 불교는 그런 사회적 역할이라고 그런 게 상당히 이미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의 불교의 큰 흐름은 꼭 틱나타 스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상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불교가 불교 본연의 어떤 길을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 불교라고 하는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던 개인 불교, 좀 관념적인 불교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 불교, 삶의 불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비정상적인 불교 개념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굳이 참여불교로 이렇게 참여불교다, 참여불교가 아니다 나누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페미니즘 감도 없지 않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불교 본연의 길이다 하는 그런 쪽에 저도 깊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대개 그 아시아의 참여불교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참여불교 제가연대에서도 원래 거기 출판사가 뭐였던가요? 초록? 네, 초록마을 있었죠. 거기 뭐 여러분들이 또 고생하시고 해가지고 제 개인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아시아의 참여불교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책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그때 법보신문에 주관으로 계셨던 이제 갑자기 생각이 호적 이름이 저하고 같아요. 박경순.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구입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번역을 의뢰하시고 계셨는데 박경훈 주교님이셨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그 책이 이제 크리스토퍼 킴, 셀리비 킹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편집을 해서 제가 보니까 연구비를 다 주었던 것 같아요. 줘가지고 뭐 일정 부분 필도 스리랑카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이제 여러 필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그게 이제 편집을 하셨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거 번역할 때 참 굉장히 신선했죠. 아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동남아 불교하면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 여기서 뭐 이런 불교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아시아의 참여불교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인도에서의 그 불교 개혁운동, 주도 안베드카르 박사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불교 개혁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라 식파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었던 그 TBMSG 하는 그런 이제 담마혁명. 어떻게 보면 인도가 거의 힌두화 돼가지고 인도의 불교도 거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불교를 재건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그 아시아의 참여불교에 소개가 돼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거칠게 번역을 하자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 봉사 캠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매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스리랑카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10가지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런 이제 아리아라튼에 자리에서 불교계에서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런 데 대한 뭐 연구 보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란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락시바락사 박사 굉장히 참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연 또 뭐 기고 그런 하셔가지고 불교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솔락시바락사 박사 아마 여기 우리 한국에도 오늘 그 얘기들이 될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INEB이라고 하나요? INEB 참여불교 국제 네트워크 하는 그런데 아마 이 모임을 결성하신 분이 술랑시바락사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뵀습니다만 조그마한 체격에 탄탄하니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소문자 비예불교 저는 매우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소문자 비예불교라는 것은 실존주의 불교, 그 다음에 본질주의 불교, 그리고 보편주의 불교 이런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식에 매몰되지 않은 불교죠. 내용적으로
그리고 아마 소문자 비라는 그런 것 같아요.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지금 송년회 반 모임이 있는데 뭐 거창하게 형식적으로 막 어떤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반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유익하고 또 즐겁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용성을 담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실존주의 불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형식화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조화된 교리라고 할까 이런 걸 깨부수고 불교 본연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의미했던 그런 본질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지금 현장에서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주의, 교조주의 의례들을 깨고 과감하게 소문자 비협조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되게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서는 소문자 비협조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불교학과를 나오고 제가 또 군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대문자 비의 불교를 자꾸 빠지려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그때그때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런데 자꾸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타일란드에서는 그런 술락시바락사의 이제 불교관 그리고 우타다사 스님이 담마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담마적 사회주의. 근데 이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이론적인 한계 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불교적으로 이제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체제 정한 또는 사회주의 이쪽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통적인 마크시즘에 바탕한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담마적 사회주의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글에 불교가 지향하는 거는 동기론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결과론적 사회주의 뭐 그런 얘기를 좀 써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타다사 스님의 담마적 사회주의라는 개념하고 또 제가 그 얘기했던 그게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의 그런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고요. 또 베트남에서는 당연히 틱나탄 스님의 참여불교 내용들을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해도 조금 일본 불교, 특히 SGI, 창가학회, 쇼카가카 이런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게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SGI 활동 같은 게 무시 못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불교에서 워낙 SGI가 좀 배척이 한다고 할까? 근데 그건 SGI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그런 불교학을 조금 친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상당히 좀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케다다이쇼크라든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런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일본에서의 창가학회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그 책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제가 그 전에 우리 3월달이었던가요? 독토크 있었죠. 참여불교에 대한 그때 아마 이제 불교사회경제사상 책들도 제가 한 번씩 고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 뭐 이제 그 불교 교리적으로 왜 참여불교로 갈 수밖에 없는 하는 것들을 이제 제 깜냥대로 그런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서 또 이런 것들을 좀 밝혔고 소개했고 또 어떤 부분은 불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좀 실천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왜 불교가 참여 불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그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이 책에 제가 담았습니다.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개인 윤리도 되지만은 이제 사회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여 불교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 삶의 문제, 또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뭐 여러 이제 불교에 다 나오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그 배경으로 열반경의 대승열반경이 교진역품에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그 구절을 발견하고 제가 무릎을 쳤었습니다만은 전에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날 그 구절을 발견하고는 그날은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걸리 마셨어요. 야, 이런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인간의 괴로움이나 즐거움, 이것은 우리의 큰 본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과거에 우리 근본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점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시대, 또 시절, 사대, 인민, 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그것이 그 공업 개념하고도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선업, 악업의 과부, 업보로서 나의 운명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그 영향을 규정을 받는다는 그런 저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전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전인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그 일종의 그 상벌 제도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 제도,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인과응보가 규정되고 있다. 그 현실 속에서 보면 안다 하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관념의 인과응보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그런 법과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그게 이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저는 경전에서 그 구절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열반경 그때 공부하다가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이라는 단어, 불교에서는 이제 그 공업과 불공업, 공통되지 않는 것, 또는 개별적이라고 해서 별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불공업에 의해서 그 업보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업, 공동의 업에 하나의 그런 과보를 함께 받는다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 불교적인 그 이론적, 사상적 바탕에는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다. 일단은 저는 공업 사상이라고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것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함께 덧붙여서 공동의 문제.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뭐 주문처럼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개인적인 수행과 더불어서 공동의 사회적 실천을 굉장히 병행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불교의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경 소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면 나와요. 이게 연통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요, 요즘 제가 이제 여기에 또 꽂혀 있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here 이렇게 있는데 참여 불교도 우리가 거창하게 관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까 실존주의 불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참여 불교의 내용이 된 거다. 물론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고 함께 계획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뭔가 얼마 전에 여기서도 그 열린 논단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지금 당장 이런 우리가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참여불교제화연대 불교 아카데미만이 아니라 여러 불교 시민사회단체들 함께 모여서 참여불교도로서의 어떤 동기를 더 돈독히하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D 여러 가지 그런 단체, 자기 단체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참여불교도 결국은 대승불교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을 잊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일 뜻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스웨덴에 잘 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태국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한 17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 건져낸 그 이야기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I may be wrong.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갈등을 풀어가고 하는 데에서는 또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I may be wrong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충돌하고 분열과 전쟁으로 까지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불교에서 무화사상, 무집착 등등 여러 가지 공경하고 상당히 좀 현대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상당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참여불교도들은 적어도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I may be wrong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을 해나가면서 또 그런 우리가 대승불교의 그 초심 이걸 잊지 않고 함께 손에 손 잡고 hand in hand, shoulder to shoulder 함께 2025년부터 열심히 뭔가 우리 불교 발전과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